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앞서 지금까지 볼 수 없을 만큼의 분노를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동맹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과 압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호소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If we ever needed help, they won't be there for us. And if we need their mine boats, or if we need anything, they should be jumping to help us. 자,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말하기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을 만큼의 극대노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런 얘기를 전파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재압박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시작한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들에 대한 파병 요청과 네. 관련돼서 지금 각 국가별로 EU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랑 일본 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의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오면서도 동맹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통상을 통한 압박으로 국방비의 또 증액 문제도 그렇죠.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동맹이 갖고 있던 이미지, 미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동맹국을 보호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라는 점의 그 생각을 이번에 이 경우에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도움은 필요 없다. 사실은 시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토와 몇몇 나라들에 실망했다면서 콕콕 집어서 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We don't need too much help, and we don't need any help, actually.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Thousands of soldiers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they don't want to help us, which is amazing. I'm disappointed in NATO, very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 a couple of other countries, too. 이란 전쟁의 출구도 그닥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동맹국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꼭꼭 집어서 얘기하고 이번 일은 시험대에 불과했다.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 떠본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일종의 경고 같은데 전쟁 말고 안보 문제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어떤 이 압박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에 안보와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안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관세를 통해서 관세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전쟁의 정당성, 명분을 찾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초조함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전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축, 그 지지 세력인 마가에서도 이 전쟁에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세계 경찰 노릇 좀 그만해라라는 게 마가 세력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파견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쟁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마가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들이밀기 위해서 네. 파견을 하라고 한 건데 안 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너 기억하고 있다가 너네들 나중에 내가 관세 보복할 거야. 이건 일종의 압박일 뿐이고 네. 나중에 관세 보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관세 협상 관련돼서도 관세의 그런 것들 연방대법원이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지지 세력들의 지금 분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실제 다른 국가들에게 저는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거절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선택해야 될 일본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20일, 오는 2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여기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고민을 안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걸 겁니다. 여기서 뭐 갖가지 이 협상을 하기도 하겠지만 당장 파병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공교롭게도 지금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의 이 파병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일본에게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랑 같이 인태 지역에서 주요 미국의 동맹 축이자 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네. 근데 동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화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 평화헌법에서 전쟁 지역에서의 직접적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군함 요청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러 간다는 건 굉장히 헌법과 충돌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미국에서의 그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올라왔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일본이 사용했던 법은 자위대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위대법 82조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선박의 안전한 해로의 안정적인 네. 그 호송을 위한 작전에만 자위대가 기여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이런 압박을 통해서 주요 동맹 국가로서의 네. 어떠한 그 책임 있는 모습 이라든지 기여라든지 동맹국으로서의 기여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아마 2019년의 그 사례에 기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대변인님, 예.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금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고 우리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일단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본이 어떻게 할지 우리도 그냥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침묵만 계속 유지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동맹국 명단에 아직 우리나라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군함을 파병해달라는 공식 외교문서가 온 건 아니라고 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과 달리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겠고요. 일본은 자위대법에서는 일부 어떤 변형을 통해서 파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화헌법을 통해서는 파견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카이치 사네의 일본 총리는 그 근거를 계기로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에 여러 이야기를 할 거지만 결국에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일본이 어떤 비아냥을 받았었냐. 비아냥이라보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미국의 푸들이라 그랬거든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그 케미스트리를 보여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평화헌법을 우회한 다른 식의 파병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우리가 2003년에 이라크 파병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국회 비준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진영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아하.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